안녕하세요. 안진걸 TV의 청자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이재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방금 전에 댓글에서도 이제 오른쪽 음. 분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네요 하셨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옆에 특별히 이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최초로 1번으로 이제 등록하신 한국노무사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박영기 예비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진걸 소장님께서 오늘까지만 이제 에너지 뿜뿜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못하셨고, 대신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출마하시는 염태영 시장님 이제 전화 인터뷰로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고, 오늘은 이제 또 박영기 예비 후보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예. 후보님 보시죠. 윤석열 예. 지금 이제 당선인의 당선이죠. 예. 기자회견이 1시간 가량 진행이 된 걸 좀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꼈던 특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제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네. 또 이제 이번 주 이제 그저께하고 어저께 이제 여기 민주당사 앞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이제 오늘 편한 자리니까 이제 또 이제 예비후보 등록도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예. 출마하시는 포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고맙습니다. 그런 자리를 갖습니다.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이제 실시간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까지만 이제 안 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가 한번 계속 이제 특별 손님과 함께 네. 말씀 나눠보는 시간들을 하겠습니다. 최현정님, 시민단체가 아니고 깨시민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깨시민들. 그렇구나. 저도 여러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토요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산강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으쌰으쌰 하셔야죠. 예, 에너지 뿜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최현정님, 박영기 성남시장 후보님 기억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응원 말씀 주시고 고맙습니다. 주님은 박영기 성남시장 후보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재명 후보님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좀 그렇게 나오고요. 당원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시간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후보님이 인상도 좋으시고 좀 이제 김용도가 기존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다른 이제 여러 진보 채널들 아직 방송 중인 채널들이 살짝 남아 있어도 그래도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많이들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러다가 제가 안진걸 소장님 대체하고 계속 안진걸. 근데 이제 또 공직에 가셔야죠. 이제 공직에 가셔야 진행자 게스트로 이제 계속 저희와 이제 양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댓글에서 예. 김대성님 저도 깜놀이라고 이재명 후보님이랑 닮았다 막 약간 그 말에 아시는 분이랑 같은데요, 이름이. 지금 기자님이 아니신지 제가. 예, 오늘도 계속 선거운동 하시고 이제 그러실 텐데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밤에도. 예. 아니, 일요일 저녁이죠 아직. 예. 불러줘서 고맙죠, 저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변호사님. 아무튼 네. 아니 지금 후보님께서 단순히 이번 출마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기간에서도 네. 이재명 민주당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네. 직책을 지어가지고 여러 선거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이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인수위 관련해서 대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하기에 딱 적임자를 저희가 모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가량 직접 브리핑도 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까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기존 주장이 있던 1조 내지는 5천억 이런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고, 기재부랑 확인해 보니까 한 496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다. 물론 이게 단순히 이사비만 이제 청와대 이전비만 말하는지
이제 국방부를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할 텐데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00억 원 가량인 돈인데 이 500억 원 가량도 민주당은 이제 터무니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가 저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법치국가고 이게 지금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토대로 오늘 나왔던 그러한 저기 윤석열 기자회견 당선인의 기자회견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에 따라 가지고요. 그래서 그 법률을 일단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데요. 일단 저 법률에 따라서 지금 인수위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고요. 일단 우리가 7조를 한번 보면서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7조를 보시면 화면에 나오나요? 1조. 7조를 한번 띄워보시죠.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오네. 예.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수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정부의 조직 및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세 번째로 대통령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리고 네 번째로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이제 업무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되는 비판이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이 인수위 업무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1호부터 4호까지는 적어도 그 내용이 없고요. 5호에 이제 그 밖에 대통령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통령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 이런 기타 사항이 적어도 앞에 나온 1호에서 4호까지에 준하는 내용이어야죠. 이것이 적어도 새롭게 청와대를 이전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청와대도 뭐냐면 자기가 살던 집 그대로 이제 빼주고 저기 새로운 이제 당선인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현 청와대, 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새로운 집을 지어서 거기에 가게 하는 비용까지 이렇게 들게 하면서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496억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법률 4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다음 예우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당선인에 대한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그리고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 그 밖에 필요한 예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교통이나 통신 관련된 비용 그리고 사무실 제공 그러면 기껏해야 한두 달 정도 이제 사무실 쓰는 그런 임차료 정도 되겠죠. 그런 임차 비용 정도 그 정도 비용일 텐데 그리고 보통 이제 3월 18일자 연합뉴스 기사도 보면은 이런 예비비로 보통 산정되는 금액이 한 22억 정도 20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기존의 청와대를 아예 이전을 해서 국방부를 청사를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2,500%의 비용을 들이는 거거든요. 기존 20억 원 예비비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어도 인수위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인수위법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 14조를 보시면요. 14조에서 특별히 이런 법률에서 보통 비밀 누설에 대한 얘기는 쓰는데 직권남용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그래서 이러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렇죠. 점이 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기로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5년 2개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 행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본인 말에 따르도 500억 상당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인가. 더더군다나 코로나나 이런 지금 그 최근에 있었던 화재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 피해가 많고 이런 부분을 당연히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고 해야 될 텐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당선되면 바로 이러한 그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보이듯이 지금 저 김은혜 대변인은 이번 봄꽃이 지기 전까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하는데 제가 이거 좀 이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봄꽃이 아니라 이번 가을 단풍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봄꽃이나 가을 단풍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대선 때문에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매표다. 김은혜 후보가 김은혜 대변인이 옛날 선거 시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그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문제에서도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본인이 과문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따질 문제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부분이 이번 봄꽃이 질 때든 가을 단풍이 질 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그것은 나중에 필요성에 따르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러한 그 인수위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걸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위가 그 여기 단순히 대통령 당선인 자격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따라서 또 예산 그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계속 이제 기자회견 브리핑도 하고 지금 서른 의원도 나와서 그럽니다. 지금 청와대가 구중 궁궐이라고 하는데 저기 국방부는 10중 궁궐이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오늘 뭐 브리핑도 이제 1시간 가량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막 그랬지만 이게 소통은 아니잖아요. 이게 소통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소통이 되려면 1안, 청와대에 계속 있는 안, 2안, 광화문안, 3안, 용산안 이렇게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기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소통이지 오늘은 본인이 직접 정한 부분을 통보하는 거잖아요. 불과 10일 전만, 열흘 전만 하더라도 누가 용산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형식을 이걸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후보님 보시기에는 어떤 예. 점이 또 이제 좀 문제점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님은 변호사잖아요. 법률가고 그 법 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당선인 신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당선인이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이걸 하고 싶다면 현직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야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대통령님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맞죠. 그냥 이렇게 발표해서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뭐 현직 대통령이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면 탄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거를 발표해버리고 하겠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뭐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직무를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인수위법 위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박근혜 뭐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가장 제목을 잘 알게 된 게 이 우리 윤석열 그때 이제 검찰총장 때문일 것 같아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서 직권남용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방해해서 권리방해 행사죄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다음에 하는 게 맞고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법에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지 어떤 뭐 권력을 창출해서 행사하는 그런 기간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맞추고 있는 거다. 그 답은 뭐냐면 자기는 청와대 가기 싫다.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 현재 청와대는 하루도 있기 싫다. 그러니 어떻게든 딴데 뭐 광화문을 알아보든 국방부를 알아보든 하다가 이제
국방부로 정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사로 평생을 살았고 검찰총장으로서 그 법을 지켜야 될 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이전이나 예비비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이제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인수위법 그 7조 5호 기타 사항에 대한 기타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본인이 알고 있겠죠. 당연히 법조인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고 7조 5호에 나오는 기타 사항에 이게 포함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이제 당선인 수준에서 이제 집행되는 것이 한 20억 정도고. 근데 지금 본인 말에 따르더라도 한 500억 가량이 지금 당장에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이고 시급하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7조 5호를 뛰어넘는 아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서 정부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저희 후보님께 잘 주셨는데 그 지금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적어도 인수위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다음 이제 후임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 권한과 그 청와대를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지 새로운 곳을 청와대를 또 500억을 들여가지고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준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이제 지금 그 후보님께서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나중에 이게 위법하다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그 예비나 이런 예산 집행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위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인수위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지금 뭐 광화문이라고 얘기했다고 오늘 당장에 본인도 광화문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공약 그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이 단순히 이제 지금 일주일이나 이 정도 지금 열흘 정도 이제 당선된 지 딱 열흘 정도 됐는데 3월 10날 이제 그 결정이 났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했다라고 열흘 내에 딱 이렇게 그렇게 만약에 열흘 내에 했다면 이른바 졸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안에서 이제 밀실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볼 수 없고 아니면 그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미리부터 용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그 광화문 얘기로 하고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이죠.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그럼 당연히 정부는 이 부분에서 협조를 해주면 안 된다. 근데 이런 뭐 예. 그 대통령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법 준수는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아니 이제 국회에서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썼냐고 무슨 거로 그러면 500억 뭐 1000억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취임 이후에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이전하는 게 그게 헌법과 법률에 맞는데 대통령 임기도 당연히 이제 5월 9일 10일까지 돼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월권을 한다고 그러고 시작부터 이 법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거는 저는 그 대통령으로서는 좀 시작이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좀 봅니다. 예. 네, 지금 댓글에 안진걸 소장님 들어오셨어요. 아, 그러세요? 박윤기 노무사님 예, 이렇게 예, 댓글에 예. 남겨주셨어요. 지금 안진걸 소장님께서 아, 이재일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아자 이렇게 예, 댓글 예,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무리수를 이른바 이렇게 지금 인수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명심을 할 부분이 이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건 아니거든요. 0.7%입니다. 0.7%. 이제 며칠만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물론 진 쪽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고도 이제 하고 있는데 빙의 승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고 이런 상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첫 단추를 깨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것을 본인들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정작 소통은 없이 딱 결정해놓고 이게 소통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민심 여기에 따른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건데 지금 당선되자마자 나오는 게 뭡니까? MB 사면 문제 그리고 청와대
국방부 용산 이전 문제 이 두 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MB 사면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이전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통령 되고 하면 돼요. 임기는 5년이니까 임기 시작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5월 20날 취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하고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예산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정작 이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오늘 뭐 기자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발언이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도 이제 만약에 국방부가 당선인 명령을 받고 이전한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국방부도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 대통령이 명령해야 움직이는 거지.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당선인이 아니라 저는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화 곡성 보면 그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청와대 이전이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0만 명, 40만 명 하루씩 발생하고 민생이 그냥 파탄 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뭐 지금 이 어려울 때 청와대 뭐 벚꽃 구경 가겠다고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런 뭐 정치적인 아젠다를 사실은 좀 잘못 잡고 있다. 정말 민생부터 국민의 어려움부터 경제부터 챙기는 게 그 인수위를 지금 책임지는 당선인이 할 일이지 지금 뭐 하여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굳이 청와대는 꼭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건 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서는 저는 잘 납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딱 과감하게 이 부분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추진할. 저도 청와대 이전 자체는 그거는 뭐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여요. 만약에 세종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기 민주당이나 저희 뭐 충격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종으로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청와대 들어가 있으면 못 간다. 세종으로도. 그러니 내 잠시 뭐 국방부에 취임하고 있다가 세종 가는 걸 적극적으로 몇 년 계획 세워서 가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강력한 데미지를 입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예.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차라리 세종으로 간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박수 쳐줘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왜냐면 본인이 말했던 노무현 정신을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국방부 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세종으로 가면 거기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뭐 그렇죠. 보안 문제나 뭐 시설 사용 문제나 거기 마주 저기 그 빈 공간도 많고요. 뭐 굉장히 받을만 하죠. 근데 용산? 그건 잘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후보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김은혜 대변인 그 여기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했는데 봄꽃을 보여줄 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봄꽃을 가서 이렇게 볼 만한 그러한 여유들이 없어요. 근데 정작 그 지금 그 갑자기 하면서 봄꽃이 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가을 단풍 지기 전에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MB 사면 문제도 그렇고 계속 그 이번 청와대 이전 문제도 그렇고 당선도 되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그 현 청와대나 정부를 이제 이른바 점령군이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할 만큼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되지도 않았고 그 저기 거기에 지금 이 선거로 인해 가지고 PESD 이렇게 해서 이런 국민들 마음도 어차피 국민 통합에 따라서 치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감안을 해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일단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좀 네. 이제 터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정말로 보니까 완전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그 이제 판넬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정했으니까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게 첫 단추부터 이게 어찌 보면 저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전 국회의원도 그렇고 조선일보 논조도 살짝 그렇고 여기에서 살짝 좀 천천히 해도 될 텐데 그런 논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게 이른바 우리가 속된 말 똥볼을 찬다고 하잖아요. 저기 김치에서 똥볼을 차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지금 향후 전국에 있어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당선인 시절 동안 이렇게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협조나 국회 협조가 없어가지고 공익 못한다면은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그 좋은 시절에 계속 이전한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은 지금 ICBM을 쏜다.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이고 이게 안보에 있어서는 이제 한치의 이제 흐트러짐도 없어야 돼요. 그걸 강조했던 게 이제 사실은 국힘에 이 계신 분들인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만약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국방부 나가고 거기 청와대 들어가겠다 하면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 난리 났겠죠. 이건 뭐 반란죄다. 국가보안법으로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언론이 말도 안 된다. 네.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인데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실은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요. 저 군대에 있을 때도 통신이 안 됐어요. 그냥 군 통신도 이렇게 한번 제가 8군단 쪽에 있었는데 대통령이랑 얘기도 못 해요. 다 비화기로 써야 되고 통신도. 그런데 이 청와대가 아닌 도심 한복판 용산을 대통령이 움직이고 일을 하겠다. 이런 게 어떤 충분한 뭐 사전 뭐 실사나 연습이나 뭐 이런 예행 연습이나 이런 거 없이 전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이 하겠다고 다 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법률과 뭐 절차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절대 뭐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제가 본 대통령은 그렇게 자의적 권한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차를 준수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희가 인수위법을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되고 이런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도 하고 오늘 보니까 저기 지금 이제 휴일입니다만 이제 주중이 시작되고 나면 이러한 관련해서도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법률적 검토에 따른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한다는 이제 워딩 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굉장히 법률을 아까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본인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권한의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기소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작 이제 본인이 이렇게 했고 이런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본인이 그랬던 것만큼 해야 되거든요. 내로남불이 안 되잖아요. 내로남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적용이 엄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검찰총 제시에 그게 당선인 시절이든 대통령 시절이든 똑같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억강 구약 이렇게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좀 지금 언론도 이렇게 용산이 갑자기 저는 좀 아까도 언론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 좀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이런 용산 개발이나 이런 워딩이 갑자기 이제 언론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언론에서 그런 부동산 이런 경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다 초래한다 엄청 비판을 했어요. 아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으면 이렇게 했을 때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좀 놀랬던 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이렇게 용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이러한 거에 대한 비판이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 그 용산 개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 이런 시장에 혼란을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중잣대죠. 왜냐하면 지금 강남 집값이 지금 최고치 찍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거 풀겠다, 규제 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언론을 그렇게 보니까 이제 칭찬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정권을 잃고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게 다 부동산 때문이었잖아요. 예. 부동산 폭등한다 이거 가지고 언론들이 정부 공격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번 대선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지금은 또 언론은 집값 오르고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는 그럼 언론의 이중잣대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 질문에 대해서 코로나에 따른 이제 민생 문제도 이제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만 보면 저는 이제 후보님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시지만 이게 그러니까 5월 10날 당선이 되고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번 대선 때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이제 매표 행위다. 아까 김은혜 대변인도 왜 지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제 하면서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당선이 이제 취임을 하고 5월 10날 취임을 하고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으로서 5월 10날 이후에 그 20일 사이 선거까지 20일 사이 동안에 이러한 그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할지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본인이 이제 매표 행위다 뭐 이런 거 지금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했는데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했던 말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이러한 지방선거 전에 5월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5월 10부터 6월 1일 전까지 이렇게 20일 상간에 이렇게 있었을 때 과연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표 행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그리고 그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그 정부의 그러한 국민 지원에 대해서 다룰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살짝 시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까지. 그러니까 이런 MB 사면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청와대 국방부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을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지원, 소상공인이나 국민을 위한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을 얘기할 때 기재부가 뭐라고 할지 제가 좀 궁금해요.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기재부 줄기차게 반대했거든요. 이 대선 전에 그렇죠. 이게 여당인데도 거의 뭐 여당 대통령 후보가 오히려 뭐 불이익을 받는 정도까지로 이렇게 기재부가 뭐 소신 있게 반대를 했는데 기재부 또 소신 있게 반대하는지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서 제가 좀 논점을 세 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청와대가 옮기면 국방부가 벙커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북한한테 지금. 근데 윤석열이 오늘 그 브리핑 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뭐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하면서 여기로 가면 되고 저기로 가면 되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번남이 윤석열을 칭찬을 했습니다. 왜? 뭐 김건희 뭐 자기 장모 이런 거 막 공격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로 다 막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지금.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 잘못됐건 비리 수사는 다 해야 되는데 이걸로 막았다니. 아니 막질 못했어요. 아직 남아있는 범죄예요, 이거는. 또 세 번째, 청와대가 문이 열린다.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도 커뮤니티에 지금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갑에 돈 빠져나가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국가 혈세가 저렇게 탕관오리들이 저렇게 다 빼먹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청와대 내가 드디어 그냥 맘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지금 청와대 개방하면 되죠. 뭐 용산 들어가는 거나 청와대 개방하고 자유롭게 국민들이 이렇게 벚꽃 구경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굳이 청와대 개방 안 하고 용산으로 꼭 가야 되는 설명이 좀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청와대는 못 들어가겠다. 이게 뭐 하여튼간 뭐 이게 좀 안 좋은 뭐 하여튼간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을 때문에 안 좋은지 그런 외신도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정해진 것 같아. 그냥 난 저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머지 어디든 찾아보자. 예. 근데 국방부는 그래도 명령하면 듣는 군인 조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령한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당선인 측에서 벼라 해서 옮기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반란죄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정식 지휘계통명령 없이 움직였다? 반란이죠. 저는 이거 법률 검토 충분히 더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국방부 직원들이나 그 자녀들이랑 다 그 주변에 살면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갑자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진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황당해서 이런 거 황당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이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아까 지금 텅디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늘 브리핑하거나 기재부에서 이렇게 그러한 496억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브리핑도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비밀이 될 만한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K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당선이 된 게 외신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거침없이 이제 언변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노림수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해서 그쪽에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국힘 쪽에서. 근데 우리 저기 이제는 야당이 됐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그 후보님 말씀처럼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